예, 오늘 그 법인과 다주택 세대 주택 시세 중과세 강연을 맡게 된 세무사 장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연장에서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 다 그냥 요즘에 앞에 안 계시고 촬영으로만 해가지고 오늘 촬영할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왔는데 앞에 이렇게 계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이제 양복을 입고 왔을 텐데 좀 양해 바랍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36기 세무사고요. 사무실은 저기 서울 양천구 목동에 남부지방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법원 앞에 그 법조 빌딩에서 개업한 지 2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국세 주로 이제 세무사들 다 국세하니까 저도 또 국세로 시작해서 뭐 국세 위주로 이제 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 지방세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게. 그래서 이제 처음 지방세 쪽을 시작했던 게 저희 모 세무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방세를 다루고 거기 밑에 산하 기관이 세 개 정도의 이제 그 연구 모임, 공부 모임 또는 이제 기관 모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게 이제 지자체 전체가 출자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 같은 걸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한국지방세 협회라는 이제 협회가 있어서 그 지방세 전문가들끼리 이제 그 모임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공직자분들을 포함해서 그 세미나라는 곳이 있고 지방세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저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쟁송사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라든가 뭐 지방청이라든가 국세가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복이 들어오게 되면 그 뭐 서울청 송무과에서 전방위를 방어를 해줘요. 즉 과세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가 다 각각각이 이제 과세권이 있고 조세 불복이 들어오면 각각각이 대응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그냥 안내해주는 곳이에요. 그냥 법 만들고 안내해주고. 즉 과세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뭐 청원군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뭐 취득세 과세했는데 그게 불복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쪽 상대편은 불복하겠다면 김현장을 끌고 들어오고 여긴 청원군 7급 공무원이 서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모임인 통합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지방세 쟁송을 지원해 주자. 누굴 지원해 주느냐? 납세자가 아니고 공무원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회계사 한 10명, 세무사 한 10명, 교수 한 10명, 뭐 변호사 한 10명, 그러니까 한 40명 그룹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 논리가 뭐 타당하다라는 걸 이제 써주는 서면들을 이제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도 사건이 배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좀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사건들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뭐 꽤 많은 사건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 지방세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방세 처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들을 다투는 곳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심이라든가 이의 신청을 다루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패소하게 되면 심판원에 가요. 예전에는 거기서 패소하면 바로 법원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세심판원을 이제 거기가 필수적 정치주의로 가다 보니까 거길 가서 이제 지방세를 가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쪽에 심의위원을 한 지가 4년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과세전 적부심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니까 1년에 24번이 있고 한 번 사건 할 때마다 25개에서 30개 정도 사건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과정만 들어가도 12번 들어가면은 1년에 360개 사건 정도를 하는 거예요. 4년이 됐으니까 1100건 했겠죠. 4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년간 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 4년 차라 4년 끝나고 연임이 되면 이제 6년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스위치여서 둘 다 들어간 편이었어요. 과적하고 이의 신청에.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들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좀 남은 것은 평소에 이제 세무실무는 국세로 하고
세무대리인 국세를 하지만 저희 지방세 대리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뭐 대리권이 사실 있냐 없냐도 쟁점이 되는 정도의 취득세 신고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실 거고 재산세 다 부가징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역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상담 오면은 뭐 지방세는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커졌잖아요. 특히 이제 다주택 세대 집 취득세 이런 것들은 엄청 커져 있고 다루지 않는 분야다 보니까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 부동산 뭐 1조 주고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가 뭐 몇백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축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과표 신고를 하는 게 법무사가 할 수 있겠어요? 세무사가 할 수 있겠어요? 회계사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그 지방세 이제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지방세 취득세 신고를 다뤘던 그 공무원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이나 자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대기업들 그 취득세 신고라든가 이런 사건들 아니면 거기서 불복 사건들을 수임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데 구조가 국세 사건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뭐 균형 있게 불복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지방세는 근데 지방세는 1년에 예를 들어서 국세 사건 한 8천 건이 불복이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뭐 여러 군데 두루두루 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1년에 3천 건이 들어가요. 근데 세무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제로다시피 하고 3일 회계법인하고 한영회계법인, 그다음 한영회계법인, 회계법인 빅펌들은 지방세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방세만 전문으로 해서 불복에 참여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김앤장, 뭐 태평양, 광장 이런 데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안부라든가 서울시 출신의 오비 공무원분들을 자문으로 영입해서 지방세 불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3,000개 지방세 불복은 다 누가 하냐? 회계사와 변호사가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이제 세무사가 이제 그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세무사가 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강점이 있어요. 제가 왜 스위치로 들어가고 왜 몇천 개 사건들을 계속 들어가겠어요? 국세를 알기 때문이에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알아야 이렇게 어떤 조화가 있거든요. 근데 한쪽만 아는 것,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합니다만은 이런 식이죠. 그쪽은 깊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넓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세 쪽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그걸 시작해서 작년에 3월 달에 서울시 세제과 세무과 공직자분들하고 이제 그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 실무, 그 중과세 실무라는, 취득세 해설과 중과세 실무라는 책을 한 권 썼죠. 뭐, 작년에 다 팔려가지고 올해도 새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제 꾸준히 이제 그 도전을 하려고 해요. 아주 큰 분야입니다. 국세가 100이라면 지방세가 한 4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국세 다루는 사람이 세무사 11,000명, 뭐 회계사 해서 막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면, 지방세는 제로. 그러니까 지방세 협회에서 한 100명 정도 저희들 협회가 있는데, 그 100명은 지방세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한 반이 공무원이고 반이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라고 해봐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인데, 그 50명이 우리나라 전부에 지방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도 이름도 알고 얼굴도 다 알아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세무사님들 계시길 바라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만 전문으로 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모험이에요. 국세를 기반으로 두고 지방세를 내가 특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좋은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기관에서 저한테 지방세를 좀 잘하시는 세무사님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왕왕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다른 쪽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들어오고 연구를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제 책에, 제가 이제 책을 기획하면서 작년에 서울시 공직자분들하고 기획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일반론을 좀 써달라.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작년에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뭐 법인과 다주택 세대 취득세 중과세가 들어오면서 그 파트는 새로운 파트니, 저보고 좀 정리해서 좀 써달라.
왜냐하면 아직 시작을 안 해본 파트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제가 쓰고, 지금도 개정원 이 파트는 제가 하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3명이 공저라서 각각 하게 되는데, 이쪽 파트는 자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파트여서. 근데 이제 불복은 이 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복은 일반 취득세나 다른 뭐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소위 돈이 되는 파트는 그쪽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상속증여 양도하는데 취득세 문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하고 엉터리 얘기하다 보니까 세무사들한테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알아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PT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지 마시고 일반 취득세도 다 공부를 하시고, 목차를 보면 제 1절에 취득세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택의 일반적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 2절에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와 그 다음 무상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 이제 주택의 일반적 취득세율에서는 이제 한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서 어떤 취득세를 내며 유상 거래는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만큼 공직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 파트 강연을 이제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지자체 공직자들한테 이제 지방세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 불복을 지원해주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거기 가서 제가 강연을 해요. 원래 오프라인 강연하면 좋은데 줌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줌으로 하는데 전체 지자체에서 취득세 다루시는 공직자분들이 한 줌으로 들어볼 때 많이 들어오면 200명? 근데 거의 매달 하다시피 했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해선이 똑같은 정도까지 올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먼저 이제 주택의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먼저 보죠. 주택을 이제 신축하는 걸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용어가 국세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축,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우리가 국세에서, 지방세에서 표현하면서, 또 매매를 취득한다. 매매를 취득하는 것은 이제 승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취득세율이 각각 다르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크게 보면, 취득의 유형인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과, 승계 취득을 다시 2가지로 나눠서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 요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먼저 이제 주택 건물분 원시취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땅이 있는데 주택을 졌어요. 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이 생기면은 최초에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8%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서택스인 지방교육세 0.16, 농특세 0.2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3.16이 붙어요. 이제 과세표준에 3.16 곱하면 세금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표준 산출 이런 것도 일반론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나는 그냥 주택을 짓고 싶은데 그냥 땅부터 먼저 샀어. 그러니까 주택은 없는 상태에서 땅을 샀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 부동산 취득세 4%고,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1에서 4.6%. 보통 이제 그래서 부동산 산다 하면 4.6% 취득세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그냥은 일반적인 경우에 3.5% 취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0.3, 농특세 0.2에서 4%. 근데 비영리 사업자는 좀 깎아줘요. 2.8%에서 이제 0.16, 0.1에서 3.16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내가 유상으로 샀어요. 즉 매매로 샀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이러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얼마짜리예요? 여기는 6억이요. 그럼 1%입니다. 6억 이하는 1%예요. 1, 2, 3 이렇게 하는데 뭐 1, 2는 정확하게 없고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1에서 3%의 이제 선형 세율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세율이에요. 원래는 뭐 딱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야 되죠. 2%, 3%로. 근데 얘는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액이 높아질 때마다 1에서 3씩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올라가요. 1.02, 뭐 1.0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9억 넘으면 3%인데 거기에 지방교육세 0.1. 1%인데 0.1 붙고 얘는 1에서 3인데 0.1에서 0.4 붙고 얘는 3인데 0.3 붙네? 농수세는 0.2가 붙는데 85제곱미터 이하는 안 붙네? 그럼 이제 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에는
그 농투세가 면제예요.